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외곽의 단독주택. 2025년 3월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 7시 정원은 은퇴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35년간 성실히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2018년 이곳에 정착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30년간 개인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했던 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의료계의 급격한 변화를 체감했다. 환자 수는 급감했고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며 개인 의원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2022년 만 65세가 된 그는 의원을 정리하고 화성으로 내려와 조용한 노후를 준비했다. 강남 아파트는 매각했고 그 돈으로 화성에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남은 자금은 안전하게 예금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다. 총 재산은 약 25억 원 규모였다. 오늘도 정원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과 된장국, 계란 후라이와 김치, 그리고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아내는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정원은 홀로 세 아들을 챙기며 살아왔다. 큰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정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들을 바라봤다. 셋째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1995년생인 그는 올해 30살로 2018년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수원의 중소 IT 기업에 취직했다. 연봉은 4,500만원 수준으로 높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검소한 성격 덕분에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화성집에 들러 아버지를 챙기는 효자였고 아버지의 건강검진에도 항상 동행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더 자주 집에 들렀다. 하지만 첫째 민수와 둘째 현수는 평온한 식사 속에서도 속으로 불안과 욕심을 키우고 있었다. 민수는 1988년생으로 올해 37살이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지만 2021년 조기 퇴직 프로그램에 응모해 퇴사했다. 당시 그는 퇴직금과 주식 매도 자금을 합쳐 약 3억 원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22년 미국 금리 인상과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한 아파트 가격은 급락했고 2023년에는 2차 전지 테마주에 몰빵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이자는 연 6%를 넘어섰고 그는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됐고 두 딸의 사교육비 부담까지 더해져 그는 극심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근 들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손에 넣어 빚을 청산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둘째 현수는 1991년생으로 올해 34살이었다. 전문대를 졸업한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2019년 결혼과 동시에 안정을 찾고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3년 연속 낙방했다. 2023년 그는 마지막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수원역 근처에 작은 카페를 오픈했다.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은 대출이었다. 오픈 초기에는 손님이 제법 찾아왔지만 2024년 들어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매출은 급감했다. 월세 150만원, 대출이자 60만원, 인건비와 재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과 육아 비용 걱정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라도 받아 카페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 했다. 정원은 식사 중 두 아들의 불안한 눈빛과 은밀한 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현수와 눈빛을 주고받았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했다.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을 시험하고 진짜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계획이었다. 그는 이미 2주 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수와 현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지우는 설거지를 돕고 있었고 정원은 서재로 들어가 책을 읽고 있었다. 형, 아버지가 요즘 건강검진 자주 받으시잖아. 지난주에도 대학병원 다녀오셨잖아.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화성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며 답했다.
맞아. 그리고 이 집 시세 봤어? 최근 동탄 재개발 소식 나오면서 주변 단독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 최소 15억은 될 거야. 민수의 화면에는 부동산 앱의 실거래가 정보가 띄워져 있었다. 인근 비슷한 평수의 단독주택이 최근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기록이 보였다. 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 나도 솔직히 막막해. 카페는 매달 적자고 아내는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빚만 2억이 넘고 매달 이자만 갚아도 벅차. 애들 학원비까지 합치면 월 지출이 500만 원이 넘어. 이러다간 정말 파산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의 삶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점점 아버지에게 의지하게 됐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산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형, 오늘 밤에 서재 좀 확인해보자. 아버지가 유언장이나 재산 관련 서류 어디 두셨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혹시 지훈이한테만 다 넘어가면 어떡해? 현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주저하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빚에 대한 압박감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그를 움직이겠다. 좋아. 오늘 밤 아버지 주무시면 들어가 보자. 지훈이는 2층에서 자니까 조용히 하면 될 거야.